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KB 시세에서 빨강에서 파랑으로 턴할 때 그때를 조금 눈여겨보면 이거 다 답안지인데 KB에 나오는 왜 안 보시고 계셨어요? 예, 그거 보면 됩니다, 진짜로. 청약은 계속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청약은요, 그 해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순간이 있죠. 자, 대표님, 뭐 시대마다 뭐 경매다, 뭐 오피스텔이다, 지방 투자다 이게 네. 투자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어떤 트렌드로 투자하는 게 가장 맞는 걸까요? 얼죽신이죠.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인가요? 얼어 죽어도 신축입니다. 근데 얼어도 죽어도 신축이긴 한데 네. 이거는 제가 2019년도 대한민국 청약 지도에서 알려드렸거든요.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네네. 그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KB 부동산에서도 뭐 20년 차, 30년 차 구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 알려주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축에 대한 열망도 더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신축이라는 게 또 하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 문화 때문에 신분 상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아파트를 예전에는 소유해서 상승을 바랬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 아파트를 가져야 신분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트로피 아파트라는 거죠. 트로피 아파트는 그냥 KB 선도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50개 다 정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그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훈장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아마 요즘 트렌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딱 한마디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뭔가 그 아파트가 신분제 같은 이런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좀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좀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선도 50지구가 아니고 선도 500지구를 선도 50지구를요, 그게 빠지냐 안 빠지냐 그것도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도 지구의 그 가격 흐름이 우리나라의 가격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뭐 갭 투자 여전히 뭐 여태 지금부터 계속 했었던 투자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를 좀 네, 이쪽 방향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갭 투자 어떤 것 같으세요? 대표님 보시기. 이 갭 투자는요,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기는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네. 독특한 제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세를 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어떤 집에 들어가는 게 조금 조건부 대출 금지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대출을 안 받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전세를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현장에서 보면은 고가 전세일수록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습니다. 생각 외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시장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계약갱신권이 생기고 2+2라는 제도로 인해서 전세값이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때문에도 아마 전세 가격이 한 3개, 4개로 분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네. 3개로 분리됐었는데 이거 더 더 분리되는 불러드릴 건가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뭐 서민의 실수요자가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우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 방식은 어떤 식으로 조금 바뀌어야 될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런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와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시장 안에 있었다라면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또 이번이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즘 뭐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동하다 보니까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대표님은 만약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이 타이밍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와서 무릎하고 허벅지 사이에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바닥에 사게 되면 사실
그게 좀 더 불안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신호를 보고 조금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조금 좋은데, 그 반등 신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에서 빨강에서 파랑으로 턴할 때, 그때를 조금 눈여겨보면, 이거 다 답안지인데, KB에 나오는. 왜 안 보시고 계셨어요? 예, 그거 보면 됩니다, 진짜로. 근데 왜냐하면, 근데 현장하고 조금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조금 데이터가 월요일 날 측정해서 금요일 날 발표니까. 그런데 그 정도는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바닥에 산다라고 생각하면 더 바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가 나올 수 있어서 더 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체크하면 그 타이밍이 제일 빨강에서 파랑으로 돌아갈 때 그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거주를 만약에 목적으로 사더라도 이왕이면 좀 오르는 곳 사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런 규제에서도 바닥을 좀 지키거나 혹은 약간 오르고 있는 이런 지역들엔 어떤 공통점이 좀 있나요? 제 그 지역에서는 지금 보면은 대규모로 신축 단지가 들어오는 곳이 사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 뭐 신축 들어와서 집값을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개가 동시에 입주를 한다거나 신축 단지가 형성되는 곳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생각해보면 마포 아현 뉴타운이라는 뉴타운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옥소동이나 금호동 일대의 재개발 단지에서 신축으로 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마포와 성동구를 조금 주목했죠. 그런데 이제 다음 타자는 이제 동작구와 동대문구라고 생각합니다. 동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흑석 뉴타운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나오고요. 동대문구에서는 답신리 뉴타운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문희경 뉴타운도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죠. 아마도 이제 우리는 마용성보다 동동을 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동. 자, 안 그래도 요 이문희경 쪽에서 뭐 5구, 뭐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12억까지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야 되는 게 동부권에서는 사실 좋은 단지 그리고 대표적인 단지, 그러니까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대문구에서 그렇게 시세를 리딩하게 되면 노도강 부분에서도 그것을 자극을 받겠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혹시 꼭 좀 피해야 될 이런 지역이나 이런 어떤 조건들이 좀 있나요? 피해야 할 지역은요, 지도상에서 지적도를 한번 클릭해보면 지적도에서 파랑이 많은 곳은 피하셔야 됩니다. 즉, 허벌판. 옆에 뭔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많은 거, 그리고 어떤 지역의 끝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피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은 저평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실거래가도 많이 뜨고 바로 뭐 신고가 나오는 거 바로 알고 그렇게 되잖아요. 가격이라는 건 그 가격의 가치를 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저평가다, 이거는 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오르면 아직까지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가격이 결국에는 네, 가장 말해주는 효율적인 거죠. 말해주는 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무주택자분들은 여전히 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이분들을 위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도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지역이 좀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은 먼저 청약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자신이 청약의 당첨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청약을 할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한다 하고 뭐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약은 계속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청약은요, 사실 김장하고 똑같아요. 1년에 김장을 단 한 번 담그잖아요. 그래서 청약은요, 그 해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순간이 있죠. 2023년에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그랬고요. 2024년도에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고척 프로지오 힐스테이트라든지 메디알레 같은 것들이 저가점으로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번 청약에서 저는 떨어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떨어질 만도 해요. 맨날 김장 담그고 있으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잘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KB 같은 경우 사이트에서도 분양단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눈여겨보고 내가 이 시점에 이걸 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단지,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 때를 조금 노리셔야 됩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건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짝금이 있는 거는 사실 당첨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 나올 만한 분양 예정 단지를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내가 언제까지 청약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청약에 당첨이 안 되더라,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돼요. 기운을 이렇게 불어 원기옥을 모아야 되는데 맨날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부동산 문을 두들겨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공인중개사를 딱 들어갈 때 네. 뭐 혹시 하면 좋을 질문이라든지 혹은 공인중개사분께서 좋아하는 손님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꿀팁 좀 부탁드려도 제가 될까요? 현직 공인중개사이면서도 생각할 때는 제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금매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금매보다는 자신이 그것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되는데 애티튜드부터 그런 걸 보여야 됩니다. 제발 배낭 메고 가지 마세요. 배낭 메고 공부하러 가는 거 딱 티나요. 진짜 살 것처럼 하면요, 그냥 이마트 가방 들고 가세요. 동네 마실 온 것처럼. 그래서 딱 해서 나는 이거를 살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들어가기 직전부터 눈으로 쏘고 들어가세요. 쭈삐쭈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소장님은요, 1번, 2번, 3번 물건도 있지만 그 순위도 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금매를. 그러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금매 있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한테 하겠어요? 아니면 저는 돈이 얼마 있고요, 얼마까지 살 수 있고요, 정확하게 자신의 사항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살 것처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그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은 좋아하죠. 네, 네. 자, 그럼 실제 이 중개사로서 네. 난 진짜 이런 손님과 거래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어느 순간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 명확한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조건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좋은 집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의 조건을 만약에 갖고 오면 5개로 줄여봐라. 네가 절대 포기 못하는 걸 해봐라 하면서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단지가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그런 손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건 중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고 자신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까지 다 해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물건 찾기가 너무너무 쉽고 그런 물건도 잘 거래가 되는 거죠. 왠지 대표님한테는 내가 한두 개의 단지를 못 고르더라도 요거 이게 좀 추천받으러 이렇게 오실 손님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순위를 매겨줘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단지가 1, 2, 3번이라고 하면은 사실 도토리 키재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금매가 나오는,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대표님은 뭐 기존의 아파트 신축 단지를 소개를 해주는 편인가요? 혹은 앞으로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이런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추천해 주시는? 돈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최근에 재건축 단지를 조금 많이 추천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사실 세 가지 정도지만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게 엄청 힘드니까 그거를 감내하겠냐. 사실 신축도 좋고 재건축 단지도 좋지만 그거는 삶의 어떤 사람마다의 개인의 취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중개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매물이 나오는 이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잡아야 되는지 이런 노하우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매의 기준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매의 기준은 한 3가지로 저는 잡는데요. KB 시세보다 낮은 경우, 아니면 경매가보다 낮은 경우. 얼마만큼 낮아야 되죠? 경매가보다 낮다라고 하면 거의 금매죠. 얼마보다는 사실 KB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간가, 하한가, 상한가가 있으면 중간가에서 하한가 가격으로 중간이 이제 나오면 그거는 금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경매는 거의 그 밑이면 진짜 싼 거죠. 네. 금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전 실거래가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전 실거래가에서 실거래가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이제 등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실거래가가 오르지 않는 직전 가격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지금 거래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높은 가격이 있는지 그것도 판단하면 금매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기가 금매가 나오면 바로 계좌를 0.5초 만에 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임장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안 다니는 곳은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KB 시세가 없는 아파트도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임장을 가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0.5초 만에 계좌를 외치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임장을 다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준이 있고 바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스피드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금매는 스피드다. 아, 그렇군요. 금매는 스피드다. 자, 이제 뭐 마음에 드는 물건을 좀 골라서 이제 최종 결정을 만약에 뭐 앞두고 있다면 네. 꼭 체크해봐야 할 이런 포인트라든지 혹은 대표님만의 어떤 그 하겠다라는 이런 결정 기준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하겠다라는 기준은 먼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황금 타이밍이 있습니다. 황금 타이밍은 바로 계좌를 주고받을 때거든요. 매수자는 계좌를 쏠 때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는 계좌를 주면 다 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네. 매도자는 계좌를 절대 함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매수자 같은 경우는 계좌를 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요. 그 계좌 안에서 그리고 문자 안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계약의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이걸 나중에 번복하기라는 조금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자 주고받을 때, 계좌 주고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계약금을 만약에 썼다. 네. 그러면 이게 계약과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가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없고 그건 계약금이라고 처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배액배상이라든지 기준이 그게 되겠지만 거의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만약에 매도자 우위 시장이 같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조금 많이 넣어야 됩니다. 배액배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가계약금을 조금 넣고 그 현장에서 뭐 협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데 실상 현장에서는 그 문자를 주고받을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하는지를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요. 부수적인 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또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아,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또 매도를 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거나 그래서 상승분을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마다 그 가격이 상승되는 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한번 분양 예정 단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